내러티브 코칭 10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우리는 기술자가 될 것인가 또는 예술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되려고 노력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변화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삶의 프로세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려면 어떤 형태의 예술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침묵시켜 문제라는 악기에서 연주되는 영혼의 고요한 멜로디를 들을 수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앨런 카플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프랙티셔너의 능력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코치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을 많이 제시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코치의 강조를 둡니다. 이는 방법의 정교화가 아니라 기본 원리에 의한 코칭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코치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첫 장은 사람들과 그들의 스토리를 위한 공간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성립되기에 이는 내러티브 코칭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근본적 프레젠스의 힘을 활용하고 변화를 위한 용광로를 만들며 장에서 작업하고 생산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위대한 거인 칼 로저스의 어깨 위에 서고자 합니다. 내 목적은 고객이 자기 내면 세계에서 자기가 느끼는 방식을 이해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 경험에 의하면 고객은 더 자기 자신이 되는데 활용합니다. 그는 삶을 만날 때 썼던 잘못된 옷, 가면이나 역할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더 근본적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로저스는 치료사의 프레젠스와 공감적 경청이 한 인간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줄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작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변할 수 있다는 역설에 대한 그의 자각은 내러티브 코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프랙티셔너가 갖는 진정성,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행동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호 책임, 고객에게 분리하라고 할 만큼 스스로 자신감이 있는가? 그리고 예리함, 고객의 감정과 개인적 의미의 세계로 온전히 들어가 그것들을 고객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가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린다 그레이엄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관계가 치유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소명감이 내러티브 코칭에서도 똑같이 살아있어서 우리는 지금 고객이 내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핵심 질문과 함께 고객과 그의 스토리에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객이 내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헤더 플랫은 공간의 확보를 고객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고 고객이 하는 여정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발걸음에 맞춰 기꺼이 함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코치가 몸, 목소리, 프레젠스와 에너지를 활용해서
안전한 피난처의 느낌과 동시에 가능성이 생생한 안전한 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간의 확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한 귀향을 지원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현상학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장에서의 경험과 활성화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킵니다. 코칭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그들의 경험과 결과는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내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을 떨어버리고 스스로 편안해지고 주의를 집중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에 지금 여기에 대한 집중은 에포케의 현상학적 실천, 즉 판단을 중단하는 것으로 상황에 대한 자기의 즉각적인 판단과 해석을 보류하는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드파즈, 바렐라, 버머시는 이 프로세스를 다음에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1. 습관적인 생각을 중단한다. 2. 외부에서 내면으로 관심을 전환하거나 다시 지향한다. 3. 거기서 발견한 즉각적인 경험과 지식에 반응하기 위해 내려놓는다. 칼라부치와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코치는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 편안한 내면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선입견, 신념과 추측을 중단하고 기존의 이론, 개인 경험과 현재 순간의 정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에서의 에너지뿐 아니라 나타난 생각과 이미지 등 모든 종류의 것에 대한 자각에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프레젠스로 돌아가는 명상가처럼 코치는 계속 산만함에 경각심을 갖고 다시 주의를 집중합니다. 공간을 잘 확보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활 세계, 그것의 실존적 본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들의 현상학적 경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점은 내러티브 접근에 의해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스토리가 전달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이유로 설명을 찾기보다 경험을 만드는데 더 초점을 둡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내가 스토리 시간과 스토리 공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스토리의 경험을 느끼는 것이라 부르는 것에 최대한 머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과 코치가 모두 너무나 쉽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경험 요소를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라 해도 의미 있는 형태가 될 때까지 마주하고 있어야 하는 불안에 대한 방어로 섣부른 결론을 향해 서두르게 됩니다. 코칭을 할 때 그렇게 머물수록 사람들은 자기 이슈의 핵심에 도달하고 그 해결을 위한 지지대를 식별하는 것이 더 빨라집니다. 이는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코칭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코치의 역할은 고객에게 깨끗하고 분명하면서도 사랑을 담은 거울이 되어서 고객이 자기가 찾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더 마음을 열어 자기 자신과 자기 스토리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이 새로운 행동들을 실험하고 세상에서 해보기 전에 새로운 목소리를 경험하며 변화를 위한 앵커로서 자기 삶의 어떤 자각이나 능력의 변화를
포함해 볼 수 있는 안전한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코치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때 이는 코치와 고객, 대화에 더 많은 공간감을 만들어 새 스토리가 숨쉴 여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자기가 알았던 것보다 자기 스토리에 더 많은 것이 있고 자기가 말한 스토리에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어났던 일에 대한 스토리를 말할 때 그들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러티브의 새 요소나 측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1등 공신이 고객과 함께 만든 공간이라는 것을 믿는 겸손함에 관한 것입니다. 예시: 나는 한 제조회사의 핵심 창립 인사 가운데 한 여성이 가진 관계적 어려움과 성과 이슈를 돕기 위한 코칭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녀의 처음 스토리는 자기 고용주와 동료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토리를 더 온전히 탐구하자 회사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자기의 전문적 열정과 전문성이 손상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기 이슈를 리프레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더 깊은 진실에 관여하라는 그녀의 의지는 애완동물 때문에 자기가 집에 두는 의미에 대한 대화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일에 대해 초창기 때 가졌던 집 같은 느낌을 그녀가 더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진실의 하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그 공간을 꽤 오랫동안 확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품위 있게 떠날 수 있는 기회와 자기 본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나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스토리에서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스토리로 바꾸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직을 떠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새 직장을 얻고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나는 HR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급변한 문화와 그에 따라 조직의 창업 정신을 유지하고 부응하는 방법을 성찰하도록 도왔습니다. 근본적 프레젠스의 힘 활용하기. 삶이 나에게 주는 것을 매 순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고요히 자기 내면에 머물러야 하지만 진동 상태여야 한다. 데이비드 스타이들 라스트. 몇 년 전 코칭 심리학 컨퍼런스에서 내러티브 작업에 관해 다시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작업을 활용해 내 삶의 거대한 전환기를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때 중간지대 공간에 머물렀던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내가 더 깊은 차원의 변화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실험실로 활용하여 코칭 본질의 추출과 더 발전된 프랙티스 개발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내가 운영하기 시작했던 새로운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에게 일어났던 심오한 변화를 관찰한 것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칭에 관한 놀라운 명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본적 프레젠스, Radical Presence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객의 성장과 원하는 결과에 기여한다. 이것이 내러티브 코칭의 근간이 되는 6가지 핵심 원칙이 되었고 이 작업을 활용한 내 강의와 코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근본적 프레젠스란 변화를 촉진하는 장에서 고객의 자각, 존재, 그리고 연결됨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최하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호기심과 연민적 대변자가 될 수 있게 하면서 코칭 세션에서 본질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코칭 세션에서 코치가 본질일 것처럼 보이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기초이자 수단입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들로는 참여불교, 관계적 흐름, 숙련의 추구, 실습이의 프레젠스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코칭에서의 마음 챙김에 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는 훈련된 지혜와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 현재 일어나는 일의 에너지와 흐름에서 나옵니다. 이는 체스 그랜드 마스터들에 관한 조시 웨이츠킨의 글과 유사합니다. 좋은 것과 위대한 것을 구별하게 하는 것은 깊은 프레젠스, 마음의 의식적 마음을 이완해서 무의식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등입니다. 그랜드 마스터는 무의식적 기술들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봐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어도 마스터 심리학자에 대해 똑같이 말합니다. 그녀는 감각이 살아있는 자기의 관심을 환자와 치료사 모두에게서 거의 인식할 수 없는 변화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와 비언어적인 행동 및 영향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접촉한 첫 순간부터 환자의 조율을 잘하는 직관적 임상가는 환자의 내면 상태가 갖는 매 순간의 비언어적 리듬 구조를 배우고 자기 행동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수정하여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치료적 동맥을 결성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듭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반드시 어떤 것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선입견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온전히 관여하면서도 완전히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변화를 위한 더 강력한 용광로를 만들 뿐 아니라 고객을 위한 중요한 모델링을 제공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위한 작업은 코칭 세션의 구조가 되지만 또한 더 적합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다른 프로세스와 결과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코치들에게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대신 또 다른 인간과 함께하는 순간에 전개되는 것에 대한 그의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코치가 고객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수록 그 프로세스에서 어떤 에너지가 분출되는가와 관계없이 고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칭 관계는 자기조절, 신뢰, 진정한 의사소통과 같은 고객의 애착 관련 능력을 개발하는 프랙티스 터전입니다. 고객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다르게 코치가 이러한 경험과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내레이션과 행동 패턴을 바꾸고 자기 삶에서 더 큰 숙련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본적 프레젠스는 우리가 정말로 호기심과 연민적 대변자가 될 수 있게 하면서 코칭 세션에서 본질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더 크고 깊게 현존하게 되면 코치는 자기 자신이나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고 코칭 대화에 온전히 몰두하고 뒤로 물러나서 천천히 나타나는 것에 게슈탈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이해 능력은 고르게의 주의를 기울이기, 자유롭게 떠다니기, 그리고 한결같은 집중 등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것의 특징은 세션 중에 고객이나 코치 중 한 사람에게서 야기될 수 있는 생각과 느낌이 무엇이든 그 의미와 관련성에 관한 추측뿐 아니라 사람들이 해야만 할 것 또는 경험하거나 의사소통해야 하는 것에 관한 기대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집중 상태는 불확실성을 생성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코칭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이해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대신 엄격하면서도 활력 있게 불확실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이든 찾게 된 진정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답이나 좋은 결과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작업의 중심 전제입니다. 해결책은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사람의 악기로 경청하십시오. 관심 집중 상태는 불확실성의 생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 프레젠스 장소에서 작업하면 자기 자신, 고객, 그 순간, 내러티브와 대화의 궤적 그 모두에 대해 현존하면서 코칭할 때 이른바 나무 주위를 원을 그리며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관여하기란 현존하고 이용 가능하며 돌아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않는 마음 열림, 모든 경험이 궁극적으로 작업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상태의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경각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현재 경험에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지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사이에 있는 긴장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현실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 그리고 다양하고 신선한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활용하는 마음 챙김은 내러티브 코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애착 이론과 상호 조절의 힘에 관한 앞부분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코칭할 때, 특히 도전받을 때 자기 조절을 잘 할 수 있으면 고객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코치는 어떤 것이 중요하게 나타나도 더 솔직하고 용기 있게 현존하고 관여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마음 챙김으로 고객이 자기 이슈에 접근하도록 초대하면 고객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적 자각은 고객이 순간의 경험에서 뒤로 물러나 지금까지의 경험과 다른 어떤 패턴보다도 넓은 광범위한 자각의 장에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자각으로 인해 그들은 예전과 다른 반응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에 마음 챙김적으로 현존할 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고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으며 자기 스토리가 갖는 기능의 한 부분입니다. 새 내러티브와 앞으로 나아가는 세계를 시작하려면 열어야 하는 문들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코치의 근본적 프레젠스는 코칭 대화와 세상에서 다른 존재 방식의 모델링에 있어서 고객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자기 자신과 대화에 더 온전히 조율하게 되고 더 많은 통찰력과 에너지에 접근하며 더 의식적이고 초점이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 프레젠스는 앞서 언급한 마음챙김 활용 작업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는 신념과 행동을 근거로 하며 코칭에서 변화를 위한 풍부한 컨테이너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음챙김의 활용은 우리가 다음을 향상하도록 초대한다. 자각 aware.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래서 모든 경험을 수용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자기 자신, 자기 스토리와 대화에 자리 잡도록 돕는다. 깨어있음 awake. 우리는 잠들지 않아 감각과 감정에 계속 현존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자기 자신과 자기 스토리의 내면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살아있음, alive. 우리는 자동화된 조종사가 아니어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옛 스토리에서 벗어나 바꾸기를 위해 새 스토리를 재구성하게 돕는다. 민첩함, 에자일. 우리는 반응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상호 책임적 상태에서 행동할 수 있다. 이는 고객이 세상에서 자기의 새 스토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변화를 위한 용광로 만들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숨을 헐떡이며 모든 것을 서두르고 있다. 나는 순간의 경험에 머무는 것보다 다음 움직임을 생각한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샘 킨. 코치로서 프레젠스가 더 커지고 코칭에서 더 마음 챙김적이게 될수록 더 강력한 컨테이너에서 고객이 자기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크리스티나 볼드윈은 둘레를 잡아주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코치가 충분히 좋은 돌봄 제공자가 되어 고객이 안전한 예착 지향을 경험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과 그 순간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양육에 의해 자녀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자기를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컨테이너 개념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자유롭고 자기 이슈에 관해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진동하는 공간, 상자가 아니라 생태계로 생각합니다.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용광로와 문제의 핵심은 컨테이너의 본질을 포착하는 어원과 관련된 두 개의 단어입니다. 용광로는 고온의 화학 반응을 담는 데 사용되는 용기입니다. 코칭 관계, 장, 그리고 코치는 어떤 정서적 발달적 경험이 나타나더라도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용광로를 제공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제3의 길, 즉 진정으로 마음이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기 이슈의 중심부에서 반대편의 것을 참을 수 있게 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고객을 위한 공간을 잘 확보하면 그들의 애착 안전을 향상하고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기지, 활동 모델이라는 느낌과 더 좋은 가족 시스템에 기여할 능력을 풍부하게 합니다. 용광로를 만들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역경의 환경의 확보, 즉 그냥 보통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찾기 시작할 수 있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대신 그냥 존재해도 되는 그렇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의 공간 확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돌봄을 받으며 들어주고 확인해주며 이해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돕습니다. 이것은 특히 사람들이 코칭 프로세스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자기 스토리나 삶의 어려운 부분을 드러낼 때마다 필요로 합니다. 코치의 주된 역할은 고객의 시스템을 그 자체로 재조정하고 진화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이미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과 그에 따라 코치의 주된 역할이 고객의 시스템을 그 자체로 재조정하고 진화하게 돕는 것이라는 부수적인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기지로서 용광로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이는 고객이 아직 인내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코치가 고객의 어려운 측면, 고통스러운 정신 상태, 불안, 좌절, 분노 등 이것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코칭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식대로 고객이
다른 이슈 속에서 소진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면 고객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간과 프로세스를 갖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감정과 불편한 경험과 머물고 처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코치의 능력은 고객이 그것들과 더 충분히 새롭게 관여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러므로 직면하기와 확언해 주기 사이를 기꺼이 이동하여 고객이 현재에 머물고 일하는 일에 통합될 수 있는 충분한 안정감, 그러나 모멘텀, 발달의 끝부분, 변화 동기를 잃을 정도는 아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객에게 나는 바로 지금의 당신을 보고 있고 그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봅니다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광로가 사람들이 자기 활동 모델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간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프리츠 펄스가 말한 안전한 비상사태의 결과로 고객이 새 내러티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코칭에서 일어나든 또는 고객의 삶에서 발생하든 이러한 사건은 고객의 안전한 기지와 더 광범위한 활동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에게 이러한 경험을 통합을 위한 지원과 도구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통합되지 않고 조절이 풀린 사고와 감정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용광로의 불꽃 같은 속성은 우리의 역할이 때로는 고객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고 자기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발견하는 것처럼, 즉 코치에게 기대했던 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스스로 그냥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강요하는 식으로 좌절하게 한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고객이 좌절하게 되는 요인과 자기 에너지를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반응을 조작하는 데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도록 초대합니다. 그 후 고객과 동행하여 고객이 자기 관용의 창을 확대하고 활동 모델을 성숙시켜 다양한 상황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로 코치로서 우리는 세션에서 시작되는 고객의 변화가 그의 삶에서도 실행될 수 있게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은 자기 자신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일하는 가족 시스템의 웰빙과 성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 코칭은 새로운 모든 것이 보유되는 그런 것이 탄생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삼파술 프로세스로 볼 수 있습니다. 삼파술이란 출산의 기술이자 과학이며 탄생 프로세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삼파술은 심리 변형을 촉진하는 과학이며 예술이고 새 스토리가 탄생되는 새로운 심리 구조의 출현입니다. 사람들은 재탄생을 경험할 요람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전사를 경험할 무덤이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코칭을 하면서 코치가 컨테이너 역할을 잘 해내면 더 생산적인 장을 조성할 수 있어서 고객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변혁적 결과를 더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장에서 작업하기.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삶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우리의 선택된 반응 사이에서 잠시 멈추려는 의지에 있다. 롤로메이. 공간 확보의 확대된 개념으로 지금까지 코칭 대화에서 컨테이너와 코치의 프레젠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맥락에서의 장은 그곳에서 일어났던 또는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조된 에너지의 느낌으로 규정된 공간으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는 상시 존재하는 시공간의 다차원적 느낌이지만 코칭에서 중요한 시점이나 사회적 실수 후 어색한 침묵과 같은 결정적 순간에 더 생생합니다. 내러티브 코칭을 배우면 작업 중에 장의 역동성에 더 민감해져서 다른 사람이 놓친 단서를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장의 생생한 느낌을 묘사합니다.
몇 년 전 내러티브 코칭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비엔나에 머무르는 동안 처음 가본 장소에서 언제나 하듯이 도시 탐방을 위해 오랜 시간 산책했습니다. 목적지 한 곳은 박물관이었는데요. 그곳은 과거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살았던 아파트였습니다. 박물관은 1939년 프로이트 사망 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고인의 많은 가구를 회수했습니다. 처음 몇 개의 방을 탐구한 후 한 모퉁이를 돌게 되었는데, 그러자 내 앞에 생전의 모습을 재현한 유명한 거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심리학 선구자가 한때 이 카우치와 이 의자에 앉았었습니다. 그 순간 내 눈앞에서 그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에너지가 짜릿했고 그 경험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내가 격상되고 탄탄한 전문가처럼 내 자신이 확 바뀐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코칭 세션의 고객들과 워크숍 참석자들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나는 장이 코칭에서 많은 작업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또는 지금까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에서는 우리의 의도, 몸과 마음이 함께 통합된다. 그냥 따로따로 분리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장의 시각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샤먼은 계속해서 이런 깊은 수준의 알매에 도달하려면 깊이 관찰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과 연결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려면 코칭과 인간 상호작용에 대한 원자론적 관점을 초월해서 시스템적 관점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 안에 충분한 믿음이 있어서 좀 대담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순간을 인식할 수 있는가? 장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보유하는 장을 믿을 수 있는가? 해결책이 이미 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다음에 할 것에 관한 걱정에서 거기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관찰로 주의를 옮기고 나자 내 효과성과 고객의 성장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장 개념에 대한 지지와 변혁적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쿠르트 레빈은 장을 위상학적 구조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상황이란 집단과 개인이 작동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힘들에 의해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을 서로 의존적으로 보이는 공존하는 사실들의 총체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장 내부 힘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내러티브 코칭은 이러한 장 개념에 기반을 두고 고객의 감각적, 정서적, 무의식적 차원을 강조하고 이러한 힘들의 통합적 속성을 지렛대로 활용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관한 스토리와 환경에서 그들의 경험, 스토리와 삶 속 등장인물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더 광범위한 내러티브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도록 돕습니다. 롤레이와 톰킨의 깨끗한 언어에 관한 작업도 장에 대한 비슷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경관이 4차원, 다층적, 시스템적, 상징적 세상이 되는데 신비롭게도 정확하게 고객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행동하며 반응하는지가 대변되고 반영됩니다. 내가 다음에 할 것에 관한 걱정에서 거기에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관찰로 주의를 옮기고 나자 내 효과성과 고객의 성장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마거렛 휘틀리는 장은 상호 관통하는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로 가득 찬 바다를 정말 많이 닮은 우주를 우리가 생각하도록 격려한다고 믿었습니다. 에드먼드 후설은 장을 현상학적 경험으로 저술했고 루퍼트 쉘드레이크는 장을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비가시적 구조를 묘사했습니다. 심리학자 나단 슈왈츠 살란트는 장은 과거의 개인과 집단의 스토리들을 모두 담고 있으며 각 개인의 내적 삶에 영향을 받는다. 나는 한 무속인과 페루 산맥을 함께 여행하면서 영어로 필라멘트인 페루 원주민의 신앙에 대해 배웠는데 이를 통해 장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원주민들은 그것을 모든 생명을 연결하고 진정한 힘의 원천인 에너지의 선, 라인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내가 작업할 때 자주 가졌던 느낌이다. 해리엇 루비는 장에서의 작업 방법에 관해 좋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초점, 자기의 날카로운 초점을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상상력으로 보려는 것의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코칭에서 배열되는 장의 준비와 참여의 중요성과 함께 공간 확보를 잘해서 그 에너지가 경험되고 지렛대로 활용되는 것의 가치를 지적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모든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의 속성과 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코칭하는 공간을 무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변혁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게 활용합니다. 나는 어떤 소품이라도 유용하게 사용하며 천천히 세속적 공간을 신성한 공간으로 바꾼 후에 고객이 귀향이 준비되면 세속적 공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스어로 성역이라는 단어는 고대인이 생각한 특별한 규칙이 있고 범상치 않은 사건들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는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의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해 의례로 따로 생각하는 떼어낸 심리적, 물리적 영역입니다. 코치가 어디에 있든 주변 공간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작업할 때 더 강력한 장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아파트에서 장의 힘은 분리된 대상으로서 그의 가구에서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재창조된 특별한 배치와 역사에서 초래되었으며 그 의미를 인정한 누군가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찾으려고 고객의 경험 밑으로 잠수하는 것과 반대로 경험 안으로 잠수함으로써 장의 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스토리에서 새 차원의 경험이 접근될 수 있는 순간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회는 흔히 고객이 자기 스토리를 말할 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장에서 잠 물결의 느낌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션에서 갑자기 슬픔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에 들어갔는데 긴장이나 흥분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의 편안함과 활력이 높아지고 스토리 속 등장인물이 방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그런 지점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장에서 처음으로 어떤 변화를 감지하면 코칭을 잠시 멈추고 대감기를 해야 합니다. 공간 확보는 특히 이런 순간에 중요한데요. 진행 중인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코치와 고객이 장에서 그들의 경험에 현존하도록 돕기 위해 똑같은 조언을 합니다. 긴장을 풀고 믿음을 가지세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코칭에 대한 스토리 기반 접근법은 장에서의 작업에 매우 적합한데요. 내러티브 바로 그 본질의 암묵적 차원과 명시적 차원 사이, 기여와 기여에 의한 의미 사이에 양방향 통행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자기의 현재 또는 잠재적 스토리의 경험에 스스로 몰두하면 사건의 정서와 그 의미를 동시에 경험할
많은 경우 카타르시스적인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적인 이유는 사건에 대해 의식적으로 처리된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 시스템 부분과 사건의 실제 정서적 경험을 저장하는 부분 사이를 새롭게 연결해서 스토리를 형성하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고객이 자기 내레이션에서 나타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처리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코칭 세션에서 새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미슬러가 지적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때 장의 한 부분이 바뀌면 다른 모든 부분이 따라서 바뀝니다. 장 기반 접근법에 내재된 지금 여기의 초점은 코칭 세션에 즉각성 느낌을 부여하며 환자의 불완전하고 계속 바뀌는 관점에 의존한 것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더구나 지금 여기 초점은 하나의 실험실, 안전한 무대로 제공해서 고객이 코칭박 세계에서 시도하기 전에 새 행동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연결을 드라마로 말하면 그것은 실제 삶과는 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역할, 패턴,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유도된 규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드라마틱한 순간은 해방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공간 확보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데서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문턱 임계점을 넘는 그러한 순간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예시: 워크숍에서 한 나이든 참석자가 연습 삼아 썼던 것을 그룹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랜 친구에게 실험했던 경험을 그룹원들과 공유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확신이 없는 듯해서 발견한 것을 다시 말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상황에 대한 느낌이 밋밋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여자로 우아하게 말했는데 그래서 장에 잔물결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에 말한 것은 그녀가 피하고 있던 진실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보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데이빗, 당신이 싫어요. 피드백 시간에 나눴던 것은 실제로 그녀가 보게 되고 진정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것에 대한 애정과 감사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순서에도 그녀를 초대하고 싶었지만 내 느낌으로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치열한 부드러움과 따뜻한 끈기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이것은 코치의 여정이 아니라 고객의 여정이란 점을 명심한다. 내가 초대하고 싶은 것은 치열한 부드러움과 따뜻한 끈기로 코칭 고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치의 여정이 아니라 고객의 여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는 때때로 그들이 스스로 아직은 할 수 없는 것에서도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굉장한 경험을 통해 이동할 때 함께 옆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들 뒤에 서서 스스로 헤쳐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객에게 근본적으로 현존하고 그들의 변혁을 위한 용광로와 충분한 컨테이너를 만들어주고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에서 그들을 만나고 매 순간 그들과 그들의 스토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내러티브 코칭 훈련 프로그램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프랙티셔너 성장에 초점을 둡니다. 코치는 자기 자신이 가장 훌륭한 도구입니다. 의심이 들면 잠시 멈추고 공간 확보로 돌아가 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립니다. 내 프랙티스를 위한 시사점. 근본적으로 현존한다. 열린 마음이면 프로세스에서 가장 유익을 가져올 어떤 역할로도 옮겨갈 수 있다. 고객 자신의 리듬에 따라 내 인식과 프로세스 자체를 전개한다. 알지 못함에 대해서도 계속 열려 있으면 고객과 그들의 스토리 모두가 스스로 드러날 공간성이 커진다. 강력하면서도 유동적인 컨테이너를 만든다. 사람들은 준비가 되었을 때만 진실을 인식하고 자기의 문제일 때 가장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고객의 불쾌함, 놀람 또는 수치심의 생각과 감정을 위한 나 자신의 공간을 만들면 고객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코칭을 끝낸 후 피곤하다면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럴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장을 감지하고 참여한다. 코칭이란 즉흥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 목적은 스토리를 계속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흰 공간, 빈 공간을 존중한다. 공간에 존재하는 대상과 공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리해지거나 강력해지거나 전지전능하려는 강박을 내려놓는다. 스토리 모두가 스스로 드러날 공간성이 커진다.